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009년에 일본에서 여러분, 자민당이 아니라 무슨 당이? 민주당이 여러분, 정권을 잡죠. 그래서 거의, 일본 여러분, 거의 최초로 여당과 야당이 교체가 된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때 완전히, 자민당이 거의 붕괴가 돼버려요. 그러면, 요 민주당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1998년에 여러분 그 전에 있던 민주당 약간의 자민당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요때 총리가 알아두세요. 하토야마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요 민주당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대략 봐봤더니 중도 좌파적 성격이 있었대요. 무슨 말일까? 자민당보다 복지 플러스 자유화 플러스 무상교육 내지는 무상을 되게 좋아했나 봐. 그래서 막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거야. 왜냐? 계속 여러분 자민당이 해먹다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이때 지지율이 70%였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요 민주당이 너무 운이 없었어. 왜냐? 요 민주당 때 여러분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몇만 명이 죽고요. 우리가 그 아는 여러분 무슨 시마? 후쿠시마 원전이 여러분 이때 터져요. 하나만 터져도 멘붕인데 두 개가 터졌는데 솔직히 여러분 그 큰일이 터졌으니까 여러분 처음 벌어지는 일이나 뭐 대처가 안 되는 거야. 게다가 여러분 이때 2008년도 9년도에 리먼 브로더스라고 여러분 그 미국이랑 유럽발에서 여러분 경제 위기가 나왔는데 원래 일본은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또 휘말려가지고 엄청 제2의 IMF가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2009년에 잘만 했으면 잃어버린 20년이 이때쯤 끝나는데 후쿠시마 원전 터졌지. 대지진 터졌지. 리먼 브로더스 터져서 여러분 2008년에 여러분 그 경제공황국 터져가지고 여러분 이때 또 완전히 인기가 없어서 불과 3년 만에 권력을 뺏깁니다. 그래서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여러분 열심히 해봤지만 이거 여러분 살아보니까 대다수의 큰 혁명은 반드시 뭐를 깔고 가요? 불경기를 깔고 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그때 엄청난 여러분 불경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여러분 정권 잡았을 때 대지진이나 후쿠시마 원전이나 리먼 브로더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안 터졌으면은 잘 갈 수도 있는데 운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나 인간이나 여러분 참 운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번각에 2012년 여러분 다시 무슨 당이 정권을 잡아요? 자민당이 정권을 잡는데 더 안 좋아져. 왜냐? 자민당이 오랫동안 정권 잡았을 때는 정경 유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약간 여유가 좀 있었어. 왜? 내가 오랫동안 해먹었으니까. 그런데 권력을 몇 번 잃고 나더니 약간 여러분 이 자민당이 이때부터 굉장히 우익화, 우경화가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아베 총리가 이때 등장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무려 여러분 2020년까지 총리하다가 2020년에 자기 부하였던 스가 총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아베나 요 스가 총리나 특징이 뭐냐? 한국 때리기. 일본의 일본의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관심을 돌려요. 독도는 우리 땅, 위안부는 강제로 한 게 아니다. 배상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아베 특징이 뭐냐? 자기 이 아베의 그 부인이 불법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어떤 고등학교에다가 몇백억 국가 자금을 준 거야.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한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자기 친구 학교에다가 나라 돈을 300억을 그냥 공짜로 준 거야. 이게 밝혀져서 아베가 위기에 빠지자마자 바로 또 한국 때리기. 계속 한국가 무슨 지하게 불리한 일만 터지면 한국 때리기 해서 여러분 모면한 사람이에요. 누구? 아베 마리아야 아베야. 아베 총리.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 때는 사이가 좋았다고 한국이랑. 그런데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아베가 일본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총리한 사람이야. 무려 여러분 몇 년? 8년을 계속 총리를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일본 정치가 거꾸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 때 기억나죠? 우리 삼성이나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원료를 안 팔아가지고 계속 여러분 사이가 지금 안 좋잖아. 됐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 중요한 게 다 끝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뭘 할 거냐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1번이랑 좀 좋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가 좋았느냐? 1993년에서 1996년은 자민당이 몰락하고 비자민당 무슨 정권일 때? 연립정권일 때죠. 요때는 자민당 일부도 있었지만 사회당, 그 다음에 중도 좌파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요때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외교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증거를 해볼게요. 1993년에 일본의 고노 관방장관, 한국으로 치면 총리급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주 양심적인 고노다마를 합니다. 이건 꼭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일본의 한국으로 치면은 총리가 고노란 사람인데 뭘 하느냐? 옛날 우리가 조선에서 일제시대 위안부 정신대 할머니를 끌고 갔을 때 우리 일본 국가가 개입한 게 맞다. 할머니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일본 국가 자체가 조선인과 나쁜 일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할머니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삼은 거를 사과한다. 한 게 여러분 고노다마야. 이거 여러분 굉장하죠. 괜찮죠? 왜? 아베는 이거 지금 부정하고 있죠. 아베가 뭐라 그래요? 소녀상 철거해라. 그 다음에 정신대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거지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 계속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1993년 여러분 일본의 관방장군 누구야? 고노가 담화를 해서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정신대 위안부를 모집할 때 우리 국가가 교묘하게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얘기하고 나서 굉장히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꼭 외울게요. 일본이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1993년 비자민당 연립정권 때 무슨 담화? 고노다마.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일본 총리급이 고노가 우리 할머니들 끌고 갈 때 일본이 조직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한 거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1993년에 무슨 담화? 고노다마. 그런데 하나 더 외워야 돼요. 1993년에 여러분 무슨 담화가 있었으면 고노다마는 장관급이 얘기한 거라면 1995년에 잠깐만 일본이 패망한 지 몇 주년이야? 일본이 언제 패망해요? 1945년이죠. 그러면 일본 패망한 거 일본 패망 5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 빨간 거로 쓸게요. 이 사람 훌륭한 분이에요. 무라야마라는 여러분 일본의 총리야. 한마디로 뭐야?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급이죠. 요 무라야마 총리께서 이거는 훌륭한 분이에요. 또 뭐를 내놔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수많은 국가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우리 일본이 중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한중, 베트남 수많은 국가들에게 피해를 준 걸 진심으로 사과한다. 패망 몇 주년 기념해서 50주년 기념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 고노다마 고무야. 아이고 고무가 말랑말랑하네요. 무슨 고무. 그래서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담화는 굉장히 좋은 담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엎어버린 쌍남자가 나오죠. 바로 언제야? 2012년에 집권한 누구야? 아베 총리는 고노다마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그래. 봐봐. 지금도 일본 정부 입장은 우리는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꾸 인터뷰할 때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 국가적으로 배상하지 않겠다. 그냥 뭐 한 100억 주고 뭐 이렇게 끝내겠다. 사과 안 하겠다. 소녀상을 철폐해라. 계속 여러분 아베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엔에서 여러분 그 인권위원회에서 자꾸 일본에다가 얘기하잖아. 너 사과해라. 보상해라. 뭐 하는 짓이냐. 그래도 계속 아베가 여러분 계속 지금 압박을 넣고 있잖아. 그래서 알죠? 캐나다와 여러분 독일에서
소녀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일본 애들이 계속 지자체 압박 줘가지고 야, 너 소녀상 그거 철거하면 내가 뭐 일본이 좀 돈 좀 대줄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과한 건 외울게요. 고무 말랑말랑. 자, 1993년에 고노다마는 우리 할머니들 강제로 끌고 간 거 일본 국가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거. 그 다음에 1995년에 무슨 야마 무로야마 다마는 전쟁 자체에서 피해 입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과한 거.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그거를 배반 때린 게 누구예요? 아베야. 근데 아베 말고도 여러분 누가 있느냐? 해보자. 아베 전에 고이조미 총리랑 이런 아베놈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 고이조미 총리가랑 아베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해가지고 엄청난 중국과 우리 한국 심지어 뭐야 여러분 미국한테 욕먹은 거야.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가 뭐냐? 여러분 이게 일본의 전통 절이지만 여기 무덤이 있거든요. 이 무덤에 일본 군인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객관적으로 해보자고. 일본이 적고 우리에게 좀 적고긴 하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군인들 뭐 무덤 괜찮아. 근데 요 야스쿠니에 누가 묻혀 있느냐?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일반 군 봐봐. 내가 낙가몰 아저씨야. 오사카 사는데 내 아들이 20살 대학생인데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어. 그러면 걔는 일본군이지만 뭐 여러분 잘못이 없잖아. 그런데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을 일으킨 여러분 도조 히데키라고 아시죠? 그놈들이 전쟁 일으킨 거거든. 그럼 걔는 전범이잖아. 그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그놈들을 몰래 여기다 묻어버린 거야, 여러분. 야스쿠니에다가. 그러면 이거예요. 전범들을 빼면 돼. 근데 안 빼. 안 빼고 그럼 봐봐요. 고이즈미나 아베가 야스쿠니에 딱 심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올린 거지 도조 히데키나 태평양 전쟁 잘못이 없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 자체는 뭐냐? 역사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거야. 왜냐? 최소 전범은 빼든가 여러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야스쿠니 참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이든이라고 알죠 여러분? 이 바이든이 아베한테 그랬나 봐. 야 야스쿠니 참배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했는데 일본 돌아가자마자 야스쿠니 참배했어. 그래서 바이든 개빡치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스쿠니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일단 여러분 야스쿠니에 전범이 있는데 전쟁을 일으킨 범인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사한다는 건 뭐야?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 역사를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아베가 무슨 다마, 고노다마와 무로야마 다마를 겉으로만 좋아하고 무시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는 거지.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그러므로 무슨 다마를 무시하는 거다. 고노다마와 무로야마 다마를 무시하는 거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1900 90년대부터요. 일본이 중고등학교 여러분 교과서를 국정판으로 만들면서 무슨 왜곡이 심해져요? 역사 왜곡이 심해져. 뭐냐? 자기네가 침략한 침략 전쟁을 엄청나게 미화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침략한 건 침략했다고 얘기해서 반성을 해야 돼. 누구처럼? 유태인이래. 독일처럼 여러분. 독일은요, 역사를 엄청나게 참여했죠. 히틀러 나쁜 놈. 우리 독일이 히틀러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의 시점만 들어가도 벌벌 떨고 여러분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지 앞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여러분 갑자기 1990년대부터 일본 교과서에서 우경화가 돼요. 우경화. 그러니까 침략이 아니라 봐봐. 쳐들어갔다라고 써야 되잖아. 우리 일본이 아쉽게도 중국을 쳐들어갔다. 뭐 반성해야 된 게 아니라 중국에 진출했다. 임진왜란도 우리 일본이 쳐들어갔다가 아니라 분락구의 역, 그 어떤 천황 때 가서 힘 좀 쓰고 왔어. 그런 식으로 미화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일본도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할게.
더 문제가 뭐냐? 더 문제가 중국이야. 솔직히 일본은 만만하니까 우리가 역사 왜곡하지만 막 개기는데 중국은 이상하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 더 무자비해요. 봐봐. 일본은 그나마 진의 역사만 왜곡하지 중국은요. 야, 욕 좀 할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 애들이요. 여기가 동북 삼성인데 한마디로 옛날에 무슨 지역이야? 만주 지역이죠. 해보자. 요 만주 지역에는 우리의 무슨 선? 고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그 전에 부여. 그리고 뭐야? 발에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요 만주 지역에 있던, 자, 해보자.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에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얘네들은 바로 중국의 역사라고 완전히 역사 왜곡을 해요. 심지어는 요즘엔 더 나간 거 알아요? 얼마 전까지 그랬고 요즘에는 왕건이 세운 고려도 고구려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도 자기 역사다. 이런 식이야. 이걸 뭐라 그러느냐? 중국의 동쪽이면서 북쪽에 있는 동북 쪽의 역사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 동북공정이라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보자. 왜 여러분 중국 애들이 우리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지금 땡깡 물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서북공정, 남북공정 다 있어요. 왜 그럴까? 원래 여러분 중국이 요만했어.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여러분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90%를 차지하는 게 무슨 족이야? 한족인데 얘네 말고 여러분 중국은 소수민족이 엄청 많아요. 약 몇 개래? 56개래요. 그러면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는 거지. 잠깐만.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걸륭제 때 먹은 다음에 계속 얘네가 가져가네? 특히 여러분 여기 니네 신장 위구르 아시죠? 신장 위구르는 종교도 이슬람이고요. 민족도 틀려. 약간 투르크족 계통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자기네 중국의 역사라고 계속 왜곡시키고 여기 사람들 지금 여러분 세뇌시키고 민족 말살하고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수용소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동북공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중국이 겁나는 거야. 중국이 지금이 힘이 세지만 어느 순간 약해지면 여러분 저기 세계사에 나오는 유고슬라비아처럼 각각 민족들이 잠깐만 우리 위구르는 석유도 많은데 중국이 더 파가고 우리 위구르는 착취하고 뭐야? 우리 독립할 거야. 티베트 독립할 거야. 지금도 여러분 티베트와 위구르는 독립하려고 여러분 여러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민족 말살기 들어본 적 있죠? 창씨개명, 일선동절원 똑같은 거야. 여기 사는 우리의 조선족, 여기 사는 무슨 족을 계속 세뇌시켜서 우리 하나야, 우리 중국이야 여러분 중국 공산정권을 유지하려고 계속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왜냐? 하나 또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수백만 명의 조선족이 사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국이 어떤 일 때문에 약해지거나 분열되거나 내분나면 조선족 분들이 민족의식이 있으면 우리랑 붙어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막으려고 여러분 치사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게 무슨 공정? 동북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일본도 역사를 왜곡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무슨 공정이야? 동북공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자끼리 만나서 양심에 호소한 다음에 야, 한일, 한중일 같이 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역사를 써서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주자라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단체들이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한중일 공통교과서를 만들자라는 썰도 있고 참 괜찮은 의도죠. 그런데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공산당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잘 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분쟁 지역을 좀 해줄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할 건 뭐냐면요. 영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싸우는 여러분 무슨 분쟁을 하겠습니까? 영토 분쟁을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지도 그려보고 자, 이렇게 1번을 제대로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 울릉도가 있고 여러분
울릉도에 우리의 섬. 여러분 이렇게 빨간 걸 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도가 있어요? 독도죠. 제가 하나 확실히 할게요. 독도는 분쟁 지역은 아닙니다. 왜 분쟁 지역이 아니냐? 확실하게 우리 거야. 우리 해병대가 점유하고 있죠. 경찰인가? 경찰이 점유하고 있고, 분쟁 지역은 아니고 일본 놈들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왜냐? 우리 거야. 우리 거고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쌩까면 되는데, 일본은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해보죠, 여러분.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1904년 여러분 무슨 전쟁 중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 애들이 뻔뻔해요. 러일 전쟁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일본 애들이 야, 요 독도, 일본 애들은 요거를 다케시마라 불러요. 죽도. 다케시마가 없네? 주인이 없는 땅이네? 라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선포해서 일본에 여러분 무슨 년에 강제로 편입을 시켜요? 시마네 현에 강제로 편입을 시킨 다음에 45년 해방돼서 우리가 가져왔더니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증거. 러일 전쟁 중에 우리 일본이 최초로 독도를 발견했다. 만국공법, 국제법상에 의하면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섬에다가 깃발 꽂으면 그 섬은 그 나라께 되는 거라 우리가 가져간 거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만 둘게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건 무슨 전쟁 중이에요? 러일 전쟁 중이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건 여러분 한국 사람 상식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해보자. 독도가 우리 거인 증거 해볼게요. 참고로 독도 옆에 여러분 무슨 도가 있어요? 울릉도가 있죠. 그러면 독도를 뭐라고 표시하느냐? 울릉도에 속해 있는 부착되어 있고 속해 있는 도서, 부속도서라 불러요.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보자. 6세기 여러분 신라의 왕이었던 여러분 무슨 왕이? 지증왕이 신라 장군 여러분 이사부를 시켜서 그 당시 울릉도에는 우산국이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몇 년 전이야? 1500년 전. 신라 지증왕이 신라 장군 여러분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 울릉도를 정복하면서 이미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선 여러분 17세기 조선 숙종 때, 이분 되게 특이해요. 어부였던 여러분 무슨복 할아버지가 안용복이란 분이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일본 놈들이 자꾸 막 고기 잡아가고 조선 어민을 두드려 패니까 부산에서 친구들 모아서 여러분 사신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일본 가서 야, 일본 너 울릉도 독도 우리 땅인데 자꾸 일본 어부가 와서 조선 어민 때리고 고기 잡아간다 항의했더니 일본 정부에서 스미마생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선 땅인 울릉도랑 독도에 일본 사람이 못 가게 할게요 라고 문서까지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여러분 일본과 조선의 수많은 옛날 지도, 수많은 지리서에도, 심지어 일본의 옛날 지도, 일본의 여러분 지리서에도 독도를 우리 거라고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지네 지도에도. 그리고 하나 해볼게요. 이거 잘 나와요. 1900년에, 자, 요 당시는 우리가 고종황제라 부르죠? 고종황제가 여러분, 대한제국의 명령, 칙령 41호를 내려요. 요건 내가 찍어주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 국사에도 나오고, 동사도 나올 확률이 많아요. 1900년, 대한제국 때,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인데, 내용이 뭐냐? 해볼게요. 울릉도를 한 단계 위인 울도로 승격시킨다. 여기에다가 사또, 군수를 두어서 요 울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여러분 고종황제가 명령 내린 게 따라해볼게요. 대한제국 칙령 41조야. 그러면 잠깐만 1900년이야. 그럼 여러분 러일 전쟁 터지기 전이죠. 그러면 러일 전쟁이 어디야? 1904년에 일본이 무주지라고 했는데 이미 1900년에 고종황제가 해볼게요. 대한제국 칙령 41호 내려서 울릉도를 울도로 고쳐라. 거기에 군수를 파견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결정적이고요. 두 번째 해볼게요. 더 황당한 거 해볼까? 더 황당한 거. 1946년 일본에 있던 잠깐만. 여러분 45년부터 52년까지 일본을 다스린 게 무슨 큐예요? GHQ.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죠. 그러면 1946년에 해볼게요. 메가더죠?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각서 677호를 써요. 외우시면 좋아요. 다시 1946년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메가더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각서 677호인데 내용이 뭐냐? 일본의 영토는 큰 섬 4개와 주변에 있는 천여 개의 여기까지만 일본 토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울릉도와 죽도, 독도는 일본 게 아니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독도라고 안 써있고 그 영어식으로 독도라고 부르는데 그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럼 여러분 요것도 외울게요. 최근에 새로 나온 거야. 그러면 1946년 미국의 메가더죠.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각서 677호를 썼어. 뭐냐? 일본의 영토는 큰 섬 4개와 주변에 있는 쬐끄만 섬들이고 그 밖에는 일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국제법적으로든 무슨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는 독도는 완전히 우리 건데 일본 새끼들이 계속 건드는 이유는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또 까먹었다. 독도에 엄청난 지어자원이 많죠. 첫째 질산 뭐지 그거 나 뭐지 나 멤버 다 까먹어. 나중에 알려줄게. 알 거야 어디 맞다. 그럼 일단 독도가요 고기가 잘 잡혀요. 고기도 잘 잡히지만 독도에는 여러분 수백조 어치 가스가 있대. 가스가. 그러면 독도를 여러분 분쟁 지역 해가지고 결국에 뭐야 계속 시비 건 다음에 그러면은 알았어 나도 개발시켜줘. 그게 목적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확 죽여버릴 거야. 자, 됐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배운 거 중에서 찍어주는 거 해볼게요. 독도는 확실히 얘기하지만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거야. 우리 건데 왜 얘기를 하느냐? 괘씸한 여러분 일본 놈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지금 강폭부징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교과서에 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안 실었어, 옛날에. 왜? 아니, 우리 건데 뭐 우리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 놈들이 교과서에 실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울게요. 그래서 외우자. 1900년 고종 황제가 독도와 울릉도 우리 거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 다음에 46년 이거 외울게요.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니까 독도 문제 했어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1번 얘기 해줄게요. 자, 보자. 자, 좀 지도를 잘 그리게 생김이 내가 지도를 잘 못 그려가지고 항상 미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대충 알겠죠,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일본의 큐슈, 요게 혼슈, 요게 시코쿠, 요게 홋카이도면 여러분, 여기에 섬들이 열나 이렇게 줄쳐 있는데, 요거를,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 열도라 불러요? 쿠릴인데, 섬들이 이렇게, 섬들이 이게 아일랜드야. 섬들이 이렇게 열거돼 있다. 요 열도를 무슨 열도? 쿠릴 열도라 불러요. 그러면, 자, 좀 크게 그려볼게. 요게 홋카이도면 여러분, 홋카이도 앞에 하나, 둘, 셋, 4개. 여기를 쿠릴 열도 북쪽에 있는 북방4도라 부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거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옛날엔 소련, 지금은 뭐라 불러요? 푸틴, 러시아라 부르죠. 그러면 요 현재야 now 현재 홋카이도 위에 있는 쿠릴 열도 중에 요 4개 북방4도 쿠릴 열도는 현재 소련 플러스 혹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자기 거니까 돌려달라고 지금 계속 울면서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쿠릴 열도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소련 혹은 러시아랑 일본이랑 지금 영토 분쟁하고 있죠. 바로 거기가 무슨 열도? 쿠릴 열도. 다른 말로 뭐야? 북방4도인데
조금 역사 좀 해줄게 여러분. 1850년대 여러분 에도 막부랑 러시아 제국이랑 만나서 야 요거 봐봐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사할린이라 불러요. 무슨 린? 사할린. 그래서 요 사할린과 쿠릴열도 얘기하다가 에도 막부랑 러시아 제국이 하기를 요 쿠릴열도는 봐봐, 쿠릴열도는 일본이 갖고 사할린은 러시아가 갖기로 잠정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말이 갖는 거지. 여기 사람도 안 살았어. 그러다가 1870년대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 일본이 여러분 쿠릴열도 4도를 갖고 그 밖에 이제 일본과 다시 러시아 제국이 여러분 쿠릴열도 다시 일본 거라고 인정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쿠릴열도 일본께 맞긴 맞지, 엄밀히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1904년 봐봐요.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무슨 머스 조약을 했어요? 포츠머스 조약해서 해보자. 포츠머스 조약해서 리순, 따렌, 창춘이남의 만주, 그 다음에 사할린, 러시아 거였던 사할린 남부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진짜 화나는 거지. 사할린마저 뺏긴 거야. 그래서 원래 쿠릴열도는 에도막부 때나 메이지 정부나 러시아 제국이 쿠릴열도 일본 거라고 인정을 했어. 그런데 일본이 더 먹었죠. 언제? 러일 전쟁으로 이긴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쿠릴열도 위에 있는 사할린 남부 50도까지 먹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끝이 있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죠. 패망하자마자 이제 소련이 복수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사할린 다시 소련이 찾아갔겠죠. 게다가 쿠릴도 누가 가져가? 소련이 그냥 점령해버려. 그리고선 여러분 1951년 자 따라해보자. 일본의 주권을 회복해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서 일본의 영토는 4개 섬이며 그 밖에 부속 도서다. 그걸 이용해서 소련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완전히 쿠릴열도를 먹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보자.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땐 솔직히 누구 게 많죠? 일본 게 많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계속 부탁을 해요. 소련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돈 줄게. 돈 주고 나머지 쿠릴열도에다가 몇십 조를 투자해서 도시도 만들어주고 해줄게. 그래서 소련이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1956년에 소일 평화조약 혹은 소일 공동성명을 하는데 요때 소련이 약속을 해요. 그래 우리가 뭐 쿠릴열도 2개나 4개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누구랑 친해져? 미국이랑 친해지고. 여러분 퀴즈, 1960년에 여러분 일본 자민당이 미국이랑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으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일본 시민들이 맺으면 안 된다. 무슨 투쟁했어요? 안보 투쟁했죠. 내용이 뭐야?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싸우면 일본 자위대가 같이 연합하자. 냉전에 휘말리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안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다시 맺어서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군사동맹까지 돼버리죠. 그것 때문에 소련이 삐져가지고 쿠릴열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계속 쿠릴열도 달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하니까 나중에 일본 총리가 쿠릴열도 우리 건데 니네가 불법 점유하잖아! 막 징얼거리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푸틴이 여러분 비행기, 엄청나게 큰 비행기 2대를 갑자기 봐봐. 일본 총리인가? 일본 장관이 러시아를 규탄했어. 쿠릴열도는 일본 건데 러시아가 점유한다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푸틴이란 사람이 비행기 큰 거 3개를 이렇게 일본을 한 바퀴를 돌게 해. 근데 이 비행기가 뭐냐?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세대에서 만약에 일본에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면 일본이 다 잠길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아무 얘기 없이 핵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 세대가 일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그럼 여러분 일본에서는 격추도 못 시켜. 왜? 격추했다가 그냥 여러분 추락하면 일본이 끝나잖아.
그다음부터 이제 일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그래서 재밌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하, 현재 일본과 러시아는 5번 무슨 열도 때문에 쿠릴 열도, 북방 맷도, 북방 사도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싸움이 아니라 분쟁 중인데, 일단 쿠릴 열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예전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 그런데 솔직히 쿠릴 열도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 거였어? 에도마코 때부터 이미 메이지 정부 때 자기네 거라고 허락을 받았다가 오히려 바보죠. 러일 전쟁 때 괜히 소련 사할린 뺏었다가 여러분 2차 대전 때 소련에 참전을 하면 소련이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먹게 된 구체적인 회담은 뭐야? 얄타 회담이죠. 왜? 얄타 회담 때 대일전에 소련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일본 쳐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2차 대전 후 플러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으로 쿠릴 열도를 소련이 먹었다. 그래서 한동안 소련이 주려고 했는데 안 줬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고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되게 어려워하니까 일부러 좀 오랫동안 얘기해서 머릿속에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일본과 소련 혹은 지금의 러시아랑 문제는 무슨 사도다. 북방사도, 쿠릴 열도 4개다. 됐고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지도를 잘 그려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무슨 나라라 불러요? 오키나와. 이 오키나와가 옛날에 무슨 왕국이었어요? 유쿠 왕국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슨 만이 있어요? 이렇게 대만을 혹은 우리가 무슨 land이라 불러요? 타이완이라 부르죠. 그럼 여러분 요쯤에 요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 사람이 못 사는 무인도가 있는데 요거를 일본어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어로는 다오위, 우리에게 다오위, 우리에게 다오위, 다오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그냥 우리가 무슨 열도라고 부르면 돼요? 쿠릴 열도 내지는 쿠릴 열도 중에 북방에 있는 4개의 섬, 북방 사도로 배우면 되는데, 요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있는 거, 요 센카쿠 열도는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센카쿠 열도, 다오이, 다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다오이, 다오예요. 그럼 해보자.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요. 1894년에 무슨 전쟁이 발생했어요? 청일전쟁이 터졌죠. 요거 끝나고 1895년에 청나라와 일본 여러분 무슨 노 새끼 조약을 맺어요? 시모노 새끼 조약을 맺죠. 요 새끼 조약으로 일본이 중국한테 무슨 동반도, 랴우동 반도, 이영량의 배상, 그 다음에 대만, 타이완과 봐봐. 타이완 이렇게 앞에 있는 조그만 섬들을 그냥 써볼게요. 나오진 않아요. 펑후 제도라 불러요. 무슨 제도? 펑후 제도야. 그래서 시모노 새끼 조약으로요. 일본이 대만, 타이완과 펑후 제도와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요. 뭐로? 센카쿠 열도, 다오이 다오까지 같이 가져가요. 아하, 그러면 센카쿠 열도, 다오이 다오 문제가 발생한 건 무슨 전쟁 중이야? 청일전쟁 끝나고 무슨 새끼 조약? 시모노 새끼 조약. 다만 여러분 요 랴오동 반도는 나중에 삼국 간섭으로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는 거 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차 여러분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누가 다스려요? 미국 GHQ가 다스리죠. 그런데 봐봐, 1951년에 따라해보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회복해 줬는데 미국이 2개를 안 돌려줘요. 바로 뭐냐? 따라해보자. 무슨 나라? 오키나와와 지금 얘기한 여러분 무슨 가쿠 열도, 센가쿠 열도는 미국이 안 돌려줘요. 그러다가 해볼게. 1972년에 미국이 일본에게 여러분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 센카쿠 열도는 누가 점령하고 있어?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역시 모든 문제는 돈이야. 여러분 센카쿠 열도, 다른 말로 다오이 다오에서
요 근처에서 엄청난 또 지하 자원이 60년대 말에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중국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누구도? 대만도. 대만 중국이 보기엔 이 센카쿠 열도가, 야, 생각해보면 솔직히 누구 거였어? 이거 중국 거였잖아. 중국 건데 어리버리 여러분 갑자기 미국이 누구에게 준 거야? 일본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여러분 열도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인공섬 만들어서 여러분 태평양 빠지기도 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야? 중국, 그 다음에 대만, 일본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사실상 누가? 중국이 일본을 엄청 압박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중국 어선들이 막 쳐들어가니까 막 일본 순지선이 와가지고 막 막고 막 중국 사람들이 가서 막 오성기 흔드니까 막 일본 경찰이 가서 막고 막 난리 나다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여기에다가 일본 애들이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여기다 뭐를 막 개발한다고 발표해가지고 2010년대인가 여러분? 이 센카쿠 열도를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 완전 막 일본 자동차 불태우고 막 불매운동 나고 여러분 장난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도화선입니다. 그래서 센카쿠 열도 누가 가지고 있다? 일본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자세히 하는 거니까 한번 쓰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안 잊어먹고 있다가 몇 가지 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줄게요. 잠깐 쉬겠습니다.